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익한 정보는 물론 쌍방향 소통까지 가능해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영상 콘텐츠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말씀을 아까 했듯이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점점 동영상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여러 가지 이해와 활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면에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 전에 혹시 그 두 분은 가장 최근에 혹시 책을 언제 읽으셨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아가지고 읽고 있어요. 네, 저는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책을 읽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네, 그래도 어제 읽긴 읽었습니다. 예. 아, 멋지네요. 네, 사실 20, 30대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예. 예, 실제로 독서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는 반비례해서 영상 콘텐츠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의 연간 독서량이 2015년에는 9.1권에서 2017년에는 8.3권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초중고생 역시 2015년에는 29.8권이었는데 2017년에는 28.6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와이즈 앱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알아봤더니 2016년 9월 같은 경우는 117억 분에서 2017년 9월에는 206억 분,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294억 분으로 급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영상을 본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영상 시청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요새는 북튜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책마저도 영상 리뷰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걸 북 리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서 리뷰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종의 책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책을 읽기 전에 뭔가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서 리뷰로 이 책 자체를 대신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은 읽고 나서 뭔가 책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만나고 물어보면 그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영상 제작자가 알려줬던 그 의견 혹은 그거의 반대 의견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사고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고가 떨어지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일본에서 스구바 대학교의 이스무라 히로시라고 하는 교수가 두 집단을 나누고 한 집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고서를 쓰는데 인터넷 검색만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리고 두 번째 B 집단에는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집단이 뭔가 시간은 비슷하게 줬죠.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은 실제 만든 보고서를 보면 거의 정보를 붙여넣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들 짜깁기 같은 그런 보고서가 됐고요. 책을 읽고 실제로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책에는 지식을 조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보태고 또 근거가 뭐였는지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훨씬 깊이 있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두 개 상당히 대비가 되죠. 차이가 있네요. 저도 대학 시절에 인터넷으로 짧게 본 경험이 있어서 좀 찔리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책 대신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우리의 뇌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저자인 니콜라스 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 따라 흘러다니는 우리 사고가 더 이상 깊이 있는 사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에 따라서 뇌 구조도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질문하면 금방 답을 주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지식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자기의 호기심 자체가 숙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곧 딴 걸 찾아다녀야 되고 정보를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연설자이자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가 많은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정작 행동에 있어서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사이가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건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세상에서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은 더 안 하게 되고 행동도 더 안 하게 되는 역설적인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때 얻은 그 정보 자체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을 때가 많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인터넷 볼 때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할 때 어떻게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이거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의 F자 형태로 본다고 합니다. F자 형태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처음에 어떤 제목 보고, 네. 그다음에 첫 문장 보고, 첫 문단 보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음 거 보는 거죠. 대충 아이고. 본다고요. 그렇죠. 제대로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예일대 심리학자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현상을 보면서 아웃소싱한 지식을 내부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보가 바로 그렇죠. 튀어나오니까 팝콘 브레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더라고요. 찰나 지식이죠. 예. 일종의. 네. 자, 이런 문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뭔가 이게 발달상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독서량이 줄고 너무 지나치게 동영상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종이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 심리학에서 말할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격성이 올라가는 반면에 네. 단기 기억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조사해봤어요. 국어 예. 과목에 대해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2016년에는 2%였거든요. 예. 그런데 2년 후인 2018년에는 4.4%로 그러니까 일종의 기초 학력 미달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게다가 이게 영상이 있는 자료 같은 건 사실 그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같은 거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예. 너무 때에 따라서는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이걸 무분별하게 모방할까 봐 걱정이 더 되고 있는데 예.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요. 교실에서 이런 행동 해보기 막 그러면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하는 거 보여주고 또한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자극적이죠. 애들이 따라 부르면서 예. 그 자살의 생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조회수 늘리는 게 목적인 그런 예, 영상들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 예. 부분이. 예, 지금까지 뭐 영상물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독서를 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독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68%나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고 근육 긴장도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그 작가의 얘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상 시청을 아예 제한하는 것보다 의존도를 낮추고 좀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동의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영상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무조건 영상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책을 물론 보는데 가능하면 이제 리터러시가 책에 대한 리터러시 말고 네. 이렇게 디지털이나 영상이나 영상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어떤 영상이 좋은 것인지 제대로 그걸 분간할 줄 알게 하고 예.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가짜 뉴스에 혹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불링 같은 거가 문제되는데 네.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서나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생활에서 사실 판단력과 문제 해결을 늘리는데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 시대니까 책 종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북 같은 거, 네. 전자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훨씬 더 사고력이 깊어지고 훨씬 충동적인 행동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TV나 PC,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계속 노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걸 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훈련 이런 건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만히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는 책 같은 것도 본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흔히 볼 수 있도록 주변에 책을 쫙 놔두는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찰나 지식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식 같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책을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꾸준하게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